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MBC 뉴스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숨진 아기 4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숨진 아기들이 모두 배가 부풀어 올라 있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범 기자,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온 건 아니지요? 네, 숨진 신생아들의 장기 상태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게 국과수의 발표입니다. 조금 전 발표된 국과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기들 중에서 소장과 대장 일부가 약간 부풀어 있는 그런 소견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것 때문에 장염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 모든 아기들에게 소대장의 가스 팽창, 그러니까 배가 부풀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이게 괴사성 장염으로 인한 것인지는 조직 검사나 결과물에 의한 정밀 검사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밀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망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감염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 번에 감염돼서 같은 병에 걸렸다고 해도 동시에 사망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높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람마다 면역 상태와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원인을 감염균으로 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사망 원인 가능성의 하나로 거론되는 투약 오류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환자실에서 수거한 수액과 주사기 세트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시행하고 오염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부검은 당초 오전 8시 반에 시작될 계획이었지만 유가족 면담과 의무기록 확보를 위해 오후 12시 3분에 시작돼 저녁 7시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김종현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정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녁 6시 45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 호텔 24층 객실에서 샤이니의 멤버 김종현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객실 안은 갈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타고 있었고 김종현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건국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종현 씨는 앞서 오늘 오후 4시 42분쯤 이제까지 힘들었다, 마지막 인사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누나에게 보냈고 누나가 이를 신고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 객실 안의 상황과 누나가 받은 문자 등을 토대로 종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현 씨는 한 달 전쯤 자신의 SNS에 우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듯한 노래 가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그룹 샤이니로 데뷔한 종현 씨는 가요계 무대는 물론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C 뉴스 정준입니다. 오늘은 서울에도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밤부터 또 한 차례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 시작부터 쉬지 않고 들이닥치는 한파와 폭설의 원인을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던 승합차가 눈길에 바퀴가 헛돌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눈이 내려 횡단보도도 보이지 않는 길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건너갑니다. 오늘 서울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5cm가 넘는 큰 눈이 내렸고 양평에는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밤부턴 또 한 차례 매서운 한파가 밀려옵니다. 내일 아침 파주와 철원은 영하 12도,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살을 애는 강풍에 서울의 체감온도는 한낮에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올겨울은 시작부터 매서운 한파가 쉬지 않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달에 엄청 추웠습니다, 아주. 예. 몇 년 만에 지금 그 추위가 온 것 같아요. 저희도 또 일하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예년 이맘때 서울 평년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인데 서울은 이달 들어 단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밑도는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제트기류입니다.
지금 동아시아 상공은 북극해로부터 시베리아를 거쳐 곧장 한반도로 들이닥치는 제트기류, 즉 한파의 고속도로를 타고 강력한 냉기가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북극 주변의 온도가 다소 따뜻하게 형성되면서 주변을 돌고 있는 제트류가 다소 남쪽으로 내려와 기상청은 일단 모레까진 이 같은 한파 고속도로가 유지될 걸로 보여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타워 크레인 사고가 난 지 열흘도 안 됐는데요. 오늘 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지지대 몸체에서 떨어져 나와 위험천만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타워 크레인의 기둥을 한 단씩 쌓아 높이를 올리는 인상 작업 중에 발생했습니다. 올리는 중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다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인상 작업 도중 크레인 상부를 떠받치는 장치에 문제가 생겨 45도로 기울어져 있던 붐대가 순식간에 20여 미터 아래로 주저앉은 겁니다. 이 충격이 당시 아파트 18층 높이 지지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52살 정모 씨가 5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함께 작업 중이던 나머지 4명은 크레인에 매달려 다행히 추락하지 않고 부상만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지난 2007년 프랑스에서 제조된 것으로 1년 전 이곳 공사 현장에 설치됐습니다. 타워 크레인 인상 작업 중에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균열이나 노후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타워 크레인 사고는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용인 사고 9일 만으로 올해만 8번째 사고입니다. 예고했지만 현장 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혐의까지 다시 캘 예정입니다. 이지성 기자입니다. 구속 사흘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의 대신 넥타이 없이 정장 차림을 한 우 전 수석은 호승줄과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전에 쏘아보는 듯한 눈빛 대신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성향 교육감을 뒷조사한 혐의를 보강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인사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했는지도 캐물을 예정입니다. 동시에 우 전 수석의 처가와 게임회사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 전 수석의 방해로 이전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이유인데 우 전 수석을 압박해 세월호와 국정농단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세월호 보고서 조작과 조사 방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묵인과 방치 등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인물이 우 전 수석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우 전 수석을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부분의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해온 우 전 수석의 진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입이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앞으로 한층 힘든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안봉근 전 비서관. 2014년 하반기 대통령이 이재용과 안가에서 면담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한 번 안내한 기억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혼자 들어온 이 부회장을 직접 안내했고 안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을 안내한 다음 문을 닫고 나왔다며 안종범 수석도 중간에 배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 부회장이 자신에게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매우 구체적인 정황도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처음 만나 불과 5분 동안 독대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청탁이 오갈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고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통화 기록과 안 전 수석 비서관의 업무 수첩 내용을 근거로 두 사람이 9월 12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독대를 가졌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오늘 재판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이 9월 15일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답해 특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원이 안 전 비서관 증언을 삼성의 명시적 청탁의 증거로 인정할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의 형량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청와대 핵심 측근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지난달 18일 실종 신고된 5살 고준희 양의 행방이 한 달째 오리무중입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경찰이 고양이 살던 동네를 샅샅이 수색하고 있지만 고양이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저수지 위로 경찰 헬기가 분주히 날아다닙니다. 표면을 뒤덮은 얼음을 깨고 보트를 탄 소방대원들이 수중 영상 탐색 장비를 동원해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준희 양이 이 저수지 주변을 걷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인근 야산에 대한 수색 작업도 이어졌지만 고양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애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안타깝죠. 말도 못하지. 세상에. 나는 이렇게 죽는데.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나흘이 되도록 고향을 봤다는 목격담 하나 나오지 않자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향의 친아버지와 양어머니가 지난달 18일 사라졌다는 고향의 실종 신고를 20일이 지나서야 하게 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고향과 함께 살았던 외할머니, 즉 양어머니의 친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임의적인 거잖아요. 강제수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경찰은 실종 이후 부모들의 행적과 통신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내일부터 수색 범위를 고향의 집 반경 1km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이번 사고의 유가족을 비롯한 신생아 보호자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가 엉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다른 병원에 옮겨진 신생아에게서 장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이대목동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급히 아이를 옮기게 된 아버지. 오늘 오전 아이의 대변에서 로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의료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아기를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로타 바이러스는 영유아 장염의 원인으로 아이들이 분변에 직접 접촉해야 감염되며 쉽고 빠르게 전염됩니다. 아이는 현재 병원에 함께 온 신생아 4명과는 별도의 병실에 격리됐고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이대병원 측은 지난 15일 중환자실에 있던 한 신생아에게 로타 바이러스가 발생했지만 바로 격리 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타 바이러스에 걸린 신생아가 또 나오면서 병원 측의 감염 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가족들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간호사들이 일회용 장갑을 제대로 끼지 않고 아이들 만지는 것도 있고 무조건 위생장갑 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으로 쌍둥이 가운데 아이 한 명을 잃은 어머니는 일부 간호사들이 인큐베이터 작동마저 서투를 정도로 숙련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인큐베이터 뚜껑을 버튼을 잘못 눌러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다른 간호사가 오면서 그걸 내려주더라고요. 또 보건소에 직접 신고했다고 했다가 말을 뒤집는 등 이대목동병원의 사후 대응 역시 믿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